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도 피곤한데 이제 여러분들 계속 듣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더 힘을 내서 또 이 워브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왜 마음의 AI가 갑자기 자율주행을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AI가 그동안 가져오던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컨버세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있었고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있었는데, 그것과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분야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올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그러니까 앱티브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던 원래 그런 회사였고, 거기랑 같이 모셔널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현대차의 하드웨어에다가 앱티브가 자기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얹어가지고 로보택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앱티브 쪽에서 먼저 야, 이거 돈 먹는 하마인 것 같다, 이거 자율주행 안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투자를 중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플도 얼마 전에 자율주행차 우리 더 못하겠다, 이제 개발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올 초 작년 말이군요. 작년 말에 이제 기사인데, 그 원래 자율주행 하면은 웨이모, 크루즈 이렇게 두 회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웨이모, 크루즈 둘 다 지금 좀 상태가 안 좋고,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충격적인 사고를 내서 이제 면허 정지를 당했죠.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충격적인 사고는 뭐였냐면은, 이게 사람이라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크루즈의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1차 사고가 다른 데서 났는데, 그 사고가 난 사람이 이제 이 크루즈의 자율주행차 앞으로 떨어진 거고, 이제 그러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면은 이제 그 2차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고 후에 그러면 바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이제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자율주행 씬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근데 이제 한쪽에서 테슬라는 또 그 안 좋은 자율주행 씬인데 한쪽에선 굉장히 이제 꽃밭에 가 있는 겁니다. 이 FSD 버전 12라는 거를 올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릴리즈된 건 아니고 지금 베타로 풀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좀 통제된 환경에서 잘 간다. 이제 도로 시내로 오면은 좀 잘 못하고, 그거보다 더 복잡한 이제 골목길이나 이런데 좀 이렇게 차선이 좀 애매하고 뭐 차들도 이렇게 막 엉켜 있고 이런 데선 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 이번에 공개한 FSD 버전 12는 이제 그런 이면도로 같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면도로인데 신호 없는, 저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골목길 같은 데죠. 막 차들도 막 불법 주차돼 있고 차선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도 막 자연스럽게 간다. 그게 버전 11 때는 안 됐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유턴까지 한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FSD 버전 12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지금 한 2만 명 정도한테 풀려 있기 때문에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It's like human,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잘해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게 좀 뭔가 투박하고 거칠고 뭔가 이렇게 그 차선 변경도 너무 급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얘는 이제 사람 운전하는 것처럼 그 운전 느낌이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러니까 더 얘가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 운전을 더 잘하고 어떤 케이스에서 운전을 못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뭔가 앞에서 보였던 분위기랑 지금 이제 테슬라의 분위기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이제 이거를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엔드투엔드에 정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우리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룰 베이스였어요. 이건 제가 이제 좀 여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테슬라 FSD 베타에 여기 엔드투엔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보면은 replacing over 300K, 저게 이제 30만 줄이라는 거죠. 30만 줄의 C++ 코드를 삭제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기서부터 제가 읽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그 30만 줄 코드라는 게 뭐냐? 자,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이제 왼쪽이 이제 FSD 버전 11의 방식이고 이제 이쪽이 FSD 버전 12의 방식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뭔가 구조가 복잡하죠. 저 복잡한 거 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룰 베이스 코드들이 들어있던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신호등을 인식해가지고 여기가 뭐 레드라이트이고 그 다음에 앞에 차가 뭐 나랑 거리가 얼마고 옆에 뭐 오른쪽 차선에는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나는 근데 우회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여기서 내가 차선을 변경할 건데 차선을 변경할 때는 뭐 속도는 얼마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코딩을 해가지고 그게 근데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전부 다 조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코딩을 하다 보니까 30만 줄의 코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테슬라 버전, 그러니까 FSD 버전 11을 포함해서 뭐 모셔널, 애플, 웨이모 크루즈 이제 이 기존 업체들이 다 하던 방식인 건데, 근데 이제 오른쪽 이번에 이게 테슬라 FSD 베타, 그러니까 버전 12 베타의 릴리즈 노트인데 저기서 얘기하는 저 싱글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싱 오버 30만 줄의 코드를 줄였다라고 하는 이제 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심플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나 네모 크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한다. 이제 그냥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저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있지라는 거를 생각했어도 감히 누가 이렇게 시도를 못했던 건데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일이 사실은 여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미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저희는 언어 쪽을 계속 해왔잖아요. 챗봇을 계속 해왔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 마음 AI가 예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저희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본질적으로 기존에 이게 자율주행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이제 시나리오 기반 챗봇에서는 AI가 어디에 쓰였냐, 그 고객이 발화를 하면은 그 발화가 무슨 의도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분류하는데, 의도 분류하는 데만 AI가 쓰이고 그 뒤부터는 다 뭐냐면은 그 의도가 딱 고객의 의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고객이 기존에 뭐 가지고 있던 정보는 뭐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거기서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저기로 가고 막 거기에 또 예외는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런 플로우를 막 짜는 게 이제 우리 챗봇이 하던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는 그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 30만 줄 코드를 다 날려버렸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딱 이게 그냥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그렇게 30만 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짜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챗GPT가 나오면서 이렇게 심플해졌죠. 챗GPT는 그냥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큰 네모 박스, 저게 이제 그 큰 네모 박스 하나가 그냥 사용자 쿼리를 던지면은 그거를 알아서 그냥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똑같은 일, 결국에는 제가 오전에 첫 세션에서 했던 지금 ANI에서 AGI로 가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맥락에 완전히 다 일맥상통하는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그 AGI 파운데이션 모델 말씀을 드린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랭귀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쪽 자율주행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웨이모 크루즈 테슬라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저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 AI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이름은 월브입니다. 그러니까 월드 모델 for robotics and vehicle control.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다가 robotics라는 거를 넣었죠. vehicle control과 robotics 두 개를 다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하여튼 저희 워브의 개발은 목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학습이 되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나 혼잡한 시내, 그 다음에 뭐 골목길, 주차장 가리지 않고 어떤 도로에서도 작동 가능하게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거다. 그 다음에 뭐 특정 차종이나 뭐 로봇 같은 그런 폼, 이제 그 디바이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게 어디서든 할 수 있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레터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가 왜 이렇게 디시전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영상이 이제 계속 틀어지고 있잖아요. 저기서 보면 밑에 이렇게 자막이 달려 있잖아요. 저 자막을 그냥 저희가 홍보 영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이제 저렇게 내가 추월을 해야 된다. 근데 차가 오네. 그러면은 저 차를 보내고 추월하자라는 디시전을 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그 디시전을 저희는 학습시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은 당연히 언어를 이해하는 모델이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LM 베이스드 모델을 우린 만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네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워브의 그 전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그 실제 현실에서 구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데이터랑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둘 다 학습할 겁니다. 마치 사람이 운전 연습을 할 때 요즘은 운전면허 교습을 학원에 가면은 저기 이제 시뮬레이터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연습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린 따오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하고 이걸 실증하는 이 전체 파이프라인이 지금 저희 내부에 구축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그 뭐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저기 이제 도로가 갈라지는데 그 다음에 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그 사람도 운전할 때 조금 눈부시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있을 때 이런 악천후일 때 이럴 때도 주행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도로에서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차를 굴려도 데이터 수집되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런 케이스들이 지금 왼쪽에 있는 저 표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들이 잘 못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스마트 크루즈 이런 게 차선을 기준으로 항상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톨게이트 같은 데서 차선이 갑자기 합쳐지거나 없어질 때 이제 이럴 때 갑자기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골목길 같은 데도 차선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막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차량이 올 때 내가 비켜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응급 차량이면은 내가 이거를 신호를 위반하고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자율주행에서 다 룰 베이스로 박아놨다 하면은 그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주행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또 이제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 아까 그 크루즈의 사례와 같이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다 미리 예측해가지고 코딩을 해놓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상을 한번 시뮬레이션 볼게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현실의 지도를 가져와서 새로운 자율주행 환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구하기 힘든 엣지 케이스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를 건널 때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브레이크를 거를 걸고 리얼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보행자가 어렵잖아요. 안전하게 저렇게 건너갈 극단적이니까. 때까지 근데 이제 기다립니다. 실제로 가끔씩 일어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을 우선하도록 학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입로에서 차량 한 대는 보내고 일시정지합니다. 들어가는 거고, 저 차는 이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진입하는 차량이 거죠. 보이지만 충분히 진입할 수 있어 보이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합니다.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쪽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속도를 높여 앞 차량을 추월해 나갑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차선을 따라
정상 룰베이스로 주행할 수 하면은 없는 이 꽃갈콘으로 중앙선은 못 차로를 넘게 돼 있을 막은 테니까 상황에서도 쉽지 자연스럽게 않겠죠. 주행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사실 기술의 디테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뭐 저희가 이제 차량을 하던 회사가 아니니까 뭐 그 자율주행 차를 그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로에서 실증을 할 거냐?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실내주행용 로봇에서부터 아니면 뭐 주차장이나 그 비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데서 주행하는 그런 특수 목적용 차량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예전에 그 오픈 AI가 챗GPT를 딱 공개했을 때 이제 2022년 말이죠. 딱 그 타이밍으로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챗GPT가 공개되기 한 1년 전부터라도 해왔다고 하면은 딱 챗GPT가 공개된 그 시점에 우리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누렸을 텐데 지금도 물론 저희 마음 AI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서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1년만 앞서 있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지금 마음 AI는 지금 주가가 한 10배쯤 됐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번은 우리가 놓쳤지만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미래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모든 AI는 다 파운데이션 모델로 갈 거고, 그럼 이 자율주행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대세가 될 건데, 그게 곧 올 건데, 몇 년 안에 올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테슬라를 앞서가지고 뭔가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그 테슬라가 만들어 놓는 그 판에,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했을 때처럼 뭐 테슬라가 아니고 다른 회사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중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가 돼 있으면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올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수익화를 전혀 못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연구 개발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일단 실내랑 비도로의 자율주행 먼저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로봇이랑 차량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 로봇도 바퀴 4개 달린 거는 거의 차량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혹은 전기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을 하는 디바이스라는 측면에서 바퀴가 달리고 주행을 하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정보를 이해해서 해석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지시를 이해해서 주행을 실제로 그 지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도로 주행으로 일단 데이터로 학습시킨 거를 이 로봇, 저게 지금 요 로봇이 저게 보이는 저 로봇이거든요. 이로이라고 하는 저 로봇인데 이제 저런 로봇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실내에서 도슨트와 같은 혹은 서빙 또 다양한 뭐 예를 들면은 그 지하주차장의 로봇으로 청소하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저희가 먼저 전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가 3월 말에는 저희 마음 AI 사옥 요 공간에서 도슨트를 하는 자율주행 시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굉장히 그게 그 3월 말 이후부터는 저희는 어떤 도메인이든 이게 뭐 주차장 청소 차량이든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이동식 충전기든 어떤 케이스든 아니면은 뭐 박물관에서 안내하는 로봇이든 뭐든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파인 튜닝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이제 이런 단계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요게 테슬라 같은 이런 엄청 큰 기업들은 시장이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시장들을 먼저 먹으면서 경험치를 쌓고 이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이제 도로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 혼자 머릿속에서 망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테슬라가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테슬라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갑자기 자율주행하다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막 로봇을 만드는데 여기가 원래 로봇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처럼 되게 막 몇십 년 동안 로봇만 하던 교수님이 있는 이런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옵티머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그러니까 22년쯤 그때 이제 옵티머스 첫 버전 공개했을 때 진짜 사람들이 실망 많이 했거든요. 막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넘어지고 다 그냥 막 사람이 안에 그 타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이랬는데 그 딱 1년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죠. 이거는 제가 오전에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있죠.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얘네 이제부터 데이터만 학습하면은 그 데이터 학습한 거를 다 할 수 있게 된다. 저 계란을 짚는 것도 예전 같은 로보틱스였다고 하면은 저 계란을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그거를 이제 집을 때 이거를 뭐 어느 위치에서 얼마의 힘으로 만들지 그다음에 집어서 이거를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다가 놓을지 이 움직임까지 전부 다 룰 베이스로 코딩을 했어야 됐지만 이거를 이제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던 거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한테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똑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워브라고 하는 요 기술은 진짜로 그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딱 특화된 그런 좁은 도메인의 기술이 아니고요. 시각적으로 보고 그거 개념을 그 시각적으로 본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디바이스 컨트롤하는 디시전을 내리는 그리고 그 안에 랭귀지 모델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디시전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언어 모델이 들어가는 거고 이 언어에 대한 마음 AI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제 오픈 AI가 처음에 언어로 시작했잖아요. 챗GPT를 공개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오픈 AI가 로봇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아까 뭐 비디오 제너레이션도 한다고 했지만 그 실제로 노르웨이의 원엑스라고 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에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언어를 잘 다루는 언어를 잘 하는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제 그 어드밴티지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그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모든 도메인으로 다 확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갈 것이다. 그게 저희 워브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아마 오늘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제 다음 제가 여러분을 뵐 때는 그때는 실제로 그 돌아다니는 디바이스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